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부에서 이제 시장 관련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이어가는데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매수 종목,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가 2062.16포인트 0.06포인트 오히려 하락합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던 코스피 지수인데 조금 전 시간에 하락 반전을 했는데 낙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합권 수준에서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코스피인데 일단 대내외 변수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2065 장중 고점입니다. 고점 부근을 2시경에 찍고 살짝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밀리는 건 없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개인이 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935억 원 사고요. 외국인은 799억 원 팝니다. 연기금이 지금 사주고 있는데 지금 보셔야 되는 건 연기금의 투자 금액입니다. 연기금이 지금 살펴보니 7월 31일부터 시작해서 단 이틀 빼놓고는 모두 다 순매수고요. 매수 물량이 많을 때는 4천억 원, 5천억 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어제도 2,771억 원, 현재도 지금 1,700억 원대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됩니다. 많이 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43, 코스닥도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643대까지 내려왔는데 5포인트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645까지 고점 찍고 2시가 양시장 모두 고점입니다. 2시경을 기해서 살짝씩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그래도 상승폭이 괜찮은데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기관이 매도 전환을 하네요. 개인이 553억 원 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34억 원 매도가 잡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사는데 연기금이 14억 원 정도밖에 지금 매수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물량 많지는 않습니다. 환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1189원 30전 오늘 장중에 1190원까지 터치하기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은 강세 흐름으로 달러 강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핫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이 시각 인기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한동안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던 주식시장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양돈주, 닭고기주, 동물의약품주, 시멘트주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중에 자세히 살펴볼 만한 인기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지바이오, 마니커, 이글벳,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입니다. 그럼 먼저 만나볼 종목은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는 돼지를 사육 가공하는 우리손 FNG와 팜스토리의 모기업인데요. 전날 대비 15.14% 상승한 6,39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은 어땠는지도 살펴보시죠. 오늘 최저가는 5,550원, 최고가 6,590원 사이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했다는 소식에 돼지고기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입니다. 돼지열병으로 인해 돈육 가격이 상승할 거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건데요. 앞서 중국에서도 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돼지고기 생산량이 급감했고 돈육 가격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죠. 우리나라도 돼지고기 재고 축적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 돈육 가격이 급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제 두 번째 특징주도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닭고기 유통 가공업체인 마니커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반사 이익이 기대되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마니커 현재 29.87%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1,1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인데요.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최저가는 847원, 최고가 1,1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돼지고기 관련주들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대체제인 닭고기 업체들의 주가도 오늘 덩달아 상승세를 탔습니다. 돼지 집단 폐사 우려가 높아지면서 마니커를 비롯한 닭고기 업체들 모두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닭고기 사업을 영위하는 육개주들 모두 급등세입니다. 하림도 오늘 장중 상한가 기록했고요. 체리브로, 푸드나무 등도 큰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글벳입니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인데요. 오늘 시장은 정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글벳은 오늘 30% 꽉 찬 상승 보였습니다. 8,19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최저가 6,300원에서 최고가 8,190원 사이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 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먹어도 인체에는 무해한데요. 다만 돼지에게는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정부와 축산 농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방역과 검역 조치 정도인데요. 이글벳을 비롯한 우진 BNG, 제일바이오 등의 기업들이 백신을 개발한다고 알려져 있죠. 백신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 기대감에 따른 주가 급등으로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엔 섹터를 바꿔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종목,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전날 대비 7.67% 상승했네요. 현재 31만 6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하루간의 등락폭은 어땠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최저가 29만 3,500원, 최고가는 31만 6천 원 사이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회사 바이오웨피스의 실적 호조와 파이프라인 확대를 비롯해서 의약품 위탁 생산 신규 수주 기대감 등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중장기 성장성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분식 회계 이슈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억눌려 왔었는데요. 자회사의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5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자회사의 가치 상승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장기적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징주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볼 종목은 보성 파워텍입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그동안 몸살을 앓았던 원자력 관련주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원전하면 떠오르는 두산중공업도 오늘 흐름 좋은 가운데 두산중공업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5.68% 상승해서 7,070원 거래 중인데요. 보성파워텍도 한번 살펴보시죠. 보성파워텍은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2,1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최저가 2,140원에서 최고가 2,450원 사이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중동 지역 원자력 발전소를 함께 건설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에 원자력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전 40기를 건설하는 중동판 마셜 플랜 시장을 함께 공략하자고 한국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오늘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국내 원자력 업계는 이 원전 수출 시장을 손쉽게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반색하며 미국과 손을 잡으면 한국도 나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은 미국의 원전 컨소시엄 제안이 향후 100년간 한국을 먹여 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중동발 오일 쇼크에 대한 공포 때문에 글로벌적인 혼조세를 이어받아 역시 우리 시장도 계속적으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로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중동 관련된 사우디와 그리고 이란에 관련된 오일 쇼크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일에 대해서 상승에 대해서 둔화가 될 쯤에는 코스피나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기반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상승 기류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거품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던 종목들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상 내지는 2상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M&A 관련된 종목을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기반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 유한양행과 그리고 뭐 바이오회사는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로 좀 선별적으로 압축을 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지금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대지열병 관련 종목들입니다. 마니커를 비롯해서 여러 종목들이 6개 이상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지열병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단기 랠리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보통 추격 매수는 지양을 하고 있지만 대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걸리게 된다면 그 치사량이 거의 100%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 랠리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상단 2100선까지가 마지노선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돌파하는 여부가 관건인데 현재 2100선까지는 역시나 보수적으로 현금화 내지는 비중 축소를 권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650선 돌파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바이오가 올라올 때 좀 현금화를 해놨다가 역시 박스권 장세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지수가 밀리면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한정 KPS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3분기에 대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정산이 완료되지 못했던 원재력 정비 매출액과 그리고 경영평가 성과급 환입이 3분기와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일 거라고 이제 보이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도 배당 수익률 5%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미중력 분쟁 그리고 중동 사태 같은 경우에는 안전적인 경기 방어주로서의 투자 매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특히 연기금에서는 최근 8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정도의 배당에 대한 투자 펀드가 들어올 경우에는 역시 한정 KPS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버린다면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KPS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 위원님부터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저한테 오셔서 꼭 시장 이야기를 짧게 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시간이 얼마 없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힘을 좀 주시장에 넣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기술적인 분석에 봤을 때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분봉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해서 쭉 몇 개월 동안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너무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종목을 중장기 매매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 또는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시장 이야기 정말 짧게 해주셨고요. 종목 이야기는 좀 이제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솔직한 것 같습니다. 너무 짧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짧게 가지고. 아, 좋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솔 PNS를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가끔씩 한 번씩 중간에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아직까지 뭐 시세가 계속해서 나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좀 시세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된다 하면은 그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솔 PNS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회사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서비스 사업과 그다음에 지루 유통 사업으로 해서 나누어서 좀 보시면 되겠고, 자, IT 아웃소싱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다음에 서울여성 등 공공기관이 고객이 좀 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IT 아웃소싱에서 시스템 통합 고객의 그 정보 시스템 설계부터 최적의 하드웨어 조달,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의 유지 보수 등 종합적인 수행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한솔 그룹 자체에 또 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환경부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 증권 엔타원 등이 주요 고객으로서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주류 쪽으로 좀 보면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인쇄용지가 있습니다. 그 인쇄용지에는 이제 바로 이제 카탈로그, 그다음에 브로셔라든가 학습지, 전단지가 되겠는데, 뭐 과거만큼 우리가 뭐 카탈로그라든가 그다음에 브로셔, 학습지, 전단지 이게 생산이 되진 않죠. 근데 그래도 꾸준하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사용 안 할 수는 없어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구매 부분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산품이라든가 농산물 제과 등에 사용되는 특수지죠. 추석 전에 좀 이 특수지들이 많이 좀 판매가 됐었을 겁니다. 선물용으로 해서 그 공산품, 농산물 제과 쪽에 이제 선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백판지 합주라든가 청첩장, 봉투 등 산업용지였는데 이제 서서히 또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결혼 시즌이 좀 왔죠. 그래서 청첩장이라든가 봉투 이런 산업용지에도 좀 이 회사가 좀 연관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매년 15원의 이제 배당금을 좀 주고 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지금 주가가 1,700원, 현재 35원인데 매년 15원을 배당을 준다는 것은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면 주지를 않습니다.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배당금을 좀 주고 있다는 거. 또 얼마 전에 이제 관리에서 이제 풀려났기 때문에 관리에서 풀려나고 나면은 또 실적이 좋아지는, 더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주가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반면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한솔 PNS 관련한 이슈가 좀 붙은다 하면은 좀 시세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2,300원, 손절가는 1,585원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마이크로 컨텍소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이 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개인들은 나가고 있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마이크로 컨텍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주가는 장기간에 정말 오랫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월봉을 보면은 2015년 6월 이후에 계속해서 3년, 4년 동안을 뺐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어느 정도 레벨업을 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 마이크로 컨텍소 같은 경우는 반도체 및 전자 부품의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이 IC 소켓 전문 제조업체이고요. 그다음에 단품 상태의 메모리 반도체의 버닝 테스트를 위한 버닝 소켓 및 모듈 상태의 메모리 테스트를 위한 모듈 소켓을 좀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SSD 테스트용의 인터페이스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하드가 뭐 HDD가 아니라 이제 점점 계속해서 SSD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를 새로 조립할 때는 이 SSD를 좀 장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안정적이고 좀 빠르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그다음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이야기가 7월달에 나왔었죠.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 소재에서 부품으로 장비 쪽으로 해서 연결하면서 계속해서 개발을 좀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매년 1조 원 정도의 집중 투자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또 연관이 좀 될 수 있겠다는 거고 또 삼성 쪽에서 지난달이었죠.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일본에 탈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게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윈윈 전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길이 또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되겠다라는 말씀.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6월달 기점으로 해서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그다음 매출액은 54억에서 90억으로 좀 증가하는 그런 흐름이고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영업이익은 1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올해 2분기를 좀 기점으로 해서 마이크로 컨텐솔이 좀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팅크웨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전에 뭐 시장이 또 급락하기 전에도 말씀드렸고 급락 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성장주로서 우리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해서 역조정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 역조정에서 조금 상향으로 간다하면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및 그다음에 맵 소프트웨어죠. 지도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차량용 블랙박스, 그다음에 태블릿 PC, LBS 사업을 좀 하고 있다. 이제는 이 블랙박스가 촬영만 하는 게 아니죠.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서 이 블랙박스가 하나의 또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LBS 이치 기반 서비스는 증강현실이라든가 가상현실하고도 연관이 돼서 우리가 또 사업을 좀 확장해서 좀 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올 상반기에 볼보 트럭 코리아하고 있어서의 그 자율주행이죠. ADS 디바이스 제품에 있어서 공급 계약이 좀 체결이 좀 되었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모든 그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 제 주변에서도 그 스마트 크루즈를 좀 사용을 해봤는데 차 장착이 되어 있는 거 자율주행보다 조금 이제 그 전에 이제 가기 위해 하나의 단계인데 스마트 컨트롤을 좀 사용했을 때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했는데 자기가 그 직접 운전을 한 경험담을 이야기해 줬는데 정말로 차량이 옆에서 끼려고 하니까 그걸 감지해서 차량이 멈추고 또 앞차가 멈추면은 동시에 같이 멈추는 그래서 점점 이 자율주행 시스템 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가까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자율주행 쪽에 관련된 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암동에가 또 면허 시험 테스트하는 것도 좀 있고 도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전용 도로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하고 구글에서의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 자동차 내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맛집이라든가 뭐 휴게소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이런 거를 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되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거를 표준 시험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적인 표준을 통과를 해야 국내에서만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과 하나함으로 써서 이 팅크웨어에서 만들어낸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빗길 운전이라든가 야간 운전, 특히 초행길 갔을 때 상당히 우리가 그 길에 어떻게 보면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위험 사항이 왔을 때 미리 우리가 감지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다가 여름이 오면서 이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됐는데 또 얼마 전부터 뉴스에서 미세먼지 방지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또 이제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된다면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 팅크에서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량들이 출시되는 차량들을 보면은 이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다 설치가 되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겠고, 뭐 기존에 이제 출시가 됐을 때 설치가 안 되신 분은 따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이나비에서 얼마 전에 V샷 블랙박스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커넥티드 라이트 버전을 지원을 하는데 이게 어떤 버전을 어떤 걸 지원을 하느냐, 문자로서 주차 충격 알림 또는 차량 위치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블랙박스를 설치를 했어도 누군가가 내 차를 치고 갔을 때 바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내 차를 충격을 좀 주고 갔을 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알림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내가 나가서 체크를 확인하고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차량을 어디다 뒀는데 이 차량을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도 이 차량 위치 확인을 또 문자로서 좀 알려주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전압이 기준치 이하보다 낮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전원을 끌 수 있는 원격 제어 등의 기능도 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팅크웨어 쪽에서 계속해서 어떤 제품을 동일한 뭐 블랙박스를 만들어내더라도 그냥 가가 똑같은 형태의 블랙박스가 아니라 거기에다가 기술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다. 그만큼 많은 R&D를 투자를 해서 연구,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립니다. 네, 팅크웨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 오현진 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대형주 한 종목과 중소형주 두 종목과 한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이번에 있었던 그 IFA 2019에서 그 V50S 신Q 그리고 듀얼 스크린을 공개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9개 매체로부터 최고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매체가 이제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폴더블 폰을 공개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의 V50 듀얼 스크린 같은 경우 그 전면 스크린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강을 했죠.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했었던 부분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호평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시계라든지 이런 각종 알림 정보를 표시를 했고 또 전면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기능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평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20만 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근데 이번에 출시된 갤럭시 폴드는 거의 240만 원 정도니까 2배 정도가 차이 나죠. 그래서 삼성 제품에 비해서는 어쨌든 가격 경쟁력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스마트폰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좀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2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가 20%고요. 화웨이가 이제 그 15%, 애플이 10%, 그리고 LG전자가 5% 정도 되는데 이 화웨이에 대한 그 제재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아이폰 같은 경우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 팔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스마트폰 업체인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전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개선 기대도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주력 판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OLED TV입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OLED TV가 상반기 한 130만 대 정도 판매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20%대 증가를 보였습니다. OLED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 없으니까 얇은 두께 구현이 가능하고 또 풍부한 색재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을 돌파했어요. 저점에 이제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9월 초에 나왔고, 지금까지 5일 이평선을 약간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납니다. 대형주니까 뭐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바닥은 분명히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주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7만 원 선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6만 3천 원 선 정도 잡아보시면 적당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그 호텔 신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면세점, 카지노, 화장품 이런 중국 소비주가 어쨌든 바닥을 돌려내는 그런 모습은 나왔고, 올해 7월까지 그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 장기화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도이체방크의 이런 전망과 언급도 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쪽이 협상을 하기가 좀 어려우면 트럼프 다음 정부와도 협상 가능성이 열어두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무역 분쟁의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내수 부양에 좀 힘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에 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중국 소비주나 철강주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수요 심리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자동차 구매 제한도 완화를 시켰죠. 또 최근에 발표된 이제 8월 제조업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는 실적도 좋아요. 2분기 영업이익이 792억 나왔죠. 전년 동기 비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마 3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보따리상의 그 신라 면세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중추절과 국경절 그리고 광군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3분기를 성수기라고 볼 수 있어요. 중국 소비주의 성수기.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호텔 신라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도 실적이 괜찮았고 연말까지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은 LG전자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이제 바닥을 돌려내고 완만하게 조금 올려 세우는 흐름. 역시 조금 무거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소비주가 또 들어 올릴 때는 또 빠르게 들어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장기로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85,000원대 현재 가격은 분명히 매력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보면요,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목표가는 9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정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인데요, FR텍입니다. 그 KT와 5G 광중객이 2차 단가 계약 공시가 있었어요. 계약 금액은 139억 원, 최근 매출액 대비 56% 규모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의해서 큰 폭 상승한 이후에 약간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 시마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5G 전국망 구축은 빨라도 내년 정도 돼야 안정화가 된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전국 5G 기지국 수가 지금 8만 개 정도인데 수도권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서 지방으로의 기지국 확장이 어쨌든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FR텍은 중계기 개발 업체입니다. 중계기라는 것은 소형 빌딩이나 지하 주차장 이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아서 5G 전파가 안 통하는 지역에 설치해서 5G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용도로 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기 부분의 수요가 아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방형 기지국 분산장치 개발도 기대가 됩니다. 기존의 4G 네트워크로는 5G 시대에 상승되는 대량의 정보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처리하기 위한 그 장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FR텍이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괜히 급등한 게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이었던 8,000원, 손절가는 6,2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FRT까지 들어봤습니다. 단기 접근 종목 GMP였는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GMP 어땠습니까? 정말 빨리 할게요. 예. GMP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살짝 눌림을 줬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제자리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갖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좀 더 바이 홀딩 하자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컨테소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서 뭐 전자부품에 검사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IC 소켓을 전문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 테스트용 인터페이스라든가 그 다음에 단품 상태의 메모리 반도체인 버닌 테스트를 위한 버닌 소켓, 그 다음에 모듈 상태의 메모리 테스트의 그 모듈 소켓,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의 탈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지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삼성전자하고 실적이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턴어라운드가 된 부분을 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2,9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오현재 팀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I스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말씀드린 가격에서 크게 변동은 없는데요. 기술적으로 위치가 좋습니다. 5일 이평선을 타고 우상향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수렴 이후에 발산이 상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건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니까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거고 아마 상향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릴 때 목표가 2,550원, 손절가 2,250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팀장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호텔신라를 말씀드릴 건데, 세 종목 다 괜찮다고 보지만은, 그 호텔신라가 특히 9월 달에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가 순매수를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5일 이평선을 타고 있는 흐름, 200일 이평선, 올라타면은 수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9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정도.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만 기억하시고 홀딩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호텔신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2322번님의 종목입니다. 한국바이오젠 들어와 있고요. 만원에 비중 30%, 딱 맞춰서 만원에 30% 갖고 계신데 예.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실리콘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네. 실리콘이 항공이라든가 건축, 전자재료, 에너지 쪽에 좀 투입이 되는 그런 실리콘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장중에 매수가를 다시 한번 준다 하면은 정리를 하시고 이 눌림을 줬을 때 한 7,600원 정도 왔을 때 재매수를 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좀 한 번에 30%의 비중을 매지하지 말고 좀 분할로 해서 좀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3509번님께서 JNK 히터 5,400원에 비중 10% 종목 상담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좋은 종목입니다. 홀딩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JNK 히터는 말 그대로 이제 히터, 산업용 가열로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경기에 민감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를 꾸준히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실적주로서 장기 투자하기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그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도 묶여 있어요. 이게 7월달 말에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는 수소 추출기 관련해서 국내 최초 국산화에 성공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일본 규제 관련주로도 묶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그리고 테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좋아요.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조정을 거치고 최근에 바닥을 완만히 잡고 약간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초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가도 아주 좋습니다. 저점에 잘 사셨고요. 10% 비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6,5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도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를 잡자면 손절가는 아니고 익절가로 한 5,500원 정도. 네, 가격만
정도만 잡고 가시면은 뭐 무난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하체기 전문위원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감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62.09포인트입니다. 일단 뭐 낙폭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약보합권, 보합권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65 장중 고점 2시에 딱 찍고 살짝 조정이 나옵니다. 한 고점 대비 3포인트 정도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매수 물량이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의 1167억 원 가운데 대다수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무려 오늘 시장에서만 2164억 원을 순매수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로 엄청난 물량을 연기금은 최근 시장에서 7월 31일부터 단 3거래일 쉬고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투자와 투신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고 개인도 일단은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52억 원 정도 현재 순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2,771억 원이나 샀고 오늘도 2,000억 원을 넘기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종가 기준으로 3,143억 원이나 지금 매수를 해줬고요. 뭐 어마어마한 물량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을 넘게 지금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입니다. 삼성전자 약보합권,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보합, 강보합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가 12만 6천 원, 7천 원대 계속 오가고 있고요. 네이버는 계속해서 한 호가 정도가 빠집니다. 0.32%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24만 8천 원대까지 찍고 있고요. LG화학이 0.62% 올라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무려 7.33% 오늘 올라갔는데 특징주 살펴볼 때 살짝 언급이 됐었죠. 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실적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긍정적 지금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그간 눌려있던 주가가 오랜만에 기지개 켜는 모습, 30만 원 오랜만에 터치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요. 잘 가던 포스코가 살짝 조정이 나오네요. 오늘 장중에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좀 장 후반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644입니다. 일단 1% 안팎의 상승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636부터 645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2시 이후에 살짝 지수 조정 자체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642포인트, 오늘 2시 이후 저점 대비해서 한 2포인트 정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점 부분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537억 원, 코스피와 코스닥은 수급이 확연히 다른 모습을 최근에 확인이 됩니다.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들을 개인이 조심스럽게 받아가는 모습 계속해서 포착이 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는 58억 원 정도를 사주고요. 역시나 연기금이 55억 원 소폭이지만 순매수해주고 투신 쪽에서는 72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뭐 이번 주 내내 큰 폭의 상승이 수반이 되면서 52,2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CJENM도 2% 내외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헬릭스미스가 20만 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2.71% 하락합니다. KMW 장중 조정 나오면서 상승해서 하락 반전했고요. 펄어빅스도 지금 500원 정도 소폭 하락 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메디톡스 올라가지만 슈젤은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7만 원 이하로 또 내려옵니다. HLB, SK머티리얼즈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자, 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시장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일 유가와 관련된 악재가 우리 시장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 1%에 가까운 상승, 코스피 시장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반응하는 시장이 되었고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테마와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도 역시 같이 관찰되고 있고요. 최근에 장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은 선도적으로 올렸던 종목 업종들이 먼저 좀 선 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는 후발로 나섰던 철강 업종과 은행, 건설 업종 등이 강하게 상승한 이후 다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다시 선도적으로 올랐던 종목 업종 섹터들이 다시 강하게 오르는 모습, 역시 상승장에서의 모습을 조금씩 보여줘 나가고 있는 모습, 상당히 시장 자체 내부적으로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등락은 주체가 외국인에서부터 프로그램으로 이르기까지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프로그램 매물이 감싸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의 등락이 좀 갈리는 모습, 그런 점에서 보신다면 오늘 코스닥의 상승도 역시 코스피 시장 프로그램 물량 압력을 좀 받는 데 비해서 먼저 선조정된 모습 보이면서 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승 하락 모멘텀도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습니까? 예, 사실 이번 주는 연휴 이후에 첫 주고 특히 지난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첫 주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하락하는 시기에 외국인들은 대차장고 공매도를 상당히 늘리는 모습, 파생 특히 풋옵션 관련돼서 파생 쪽에서 하방 쪽으로 강한 모습을 구축하였다면 사실 이번 주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좀 재개된다면 반등이 좀 제한되면서 다시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에 관련돼 있는 대차장고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파생 쪽 특히 옵션 관련된 물량에서도 적극적인 하방 움직임보다는 중립적인 포지션을 좀 취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 상당히 감소되면서 시장이 악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하방 압력을 보면 어제 발생되었던 그 사우디 유전 테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이 다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가 되면서 미국과 이란과의 역학 구도로 지금 현재 좀 옮겨가는 모습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을 좀 우려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려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만 유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분명히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하방 압력을 받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멘텀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상승 섹터 있었고 하락 섹터 있었을 텐데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는 하방 섹터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예. 크게 하락하는 업종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 큰 하방 없이 지금 현재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의약품 업종, 의약 바이오 업종들이 3%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약품 업종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IT 업종과 함께 우리나라 양대 메인 업종으로도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초반 상승 이후에 선제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물론 아프리카 돼지 열병과 관련해서 의약 바이오 쪽으로 좋은 흐름이 좀 들어왔고요. 여기에 한미약품에서 신약과 관련된 새로운 체결 소식, 신약 모멘텀이 다시 작용을 하면서 대형주 위주의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의약품 업종들은 반등 이후에 가장 먼저 조정을 좀 받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2차 반등을 준다면 또 역시 가장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데서 항상 의약 바이오 업종은 IT 업종과 함께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별 분석까지 마쳐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0.01% 그래도 오르며 마감을 했네요. 2062.3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은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갑니다. 0.89% 올라가면서 644.28포인트의 거래 마감합니다. 환율 짚어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7원 60전 올라가면서 1190원 터치하면서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90 계속 이어갑니다. 주제 바로 알아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은행 업종의 투자 전략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은행 업종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좀 하다가 좀 오늘 정도의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던 업종들, 건설, 철강, 역시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9월, 8월 말 이후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어쩌면 이번 반등에서 의외의 지금 상승을 이끌고 있는 세 업종 중에 은행 업종이 마지막 이제 업종인데요. 사실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락폭이 컸었고 반등도 지지부진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은행 이익과 좀 관련된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후에 저금리 기조에 들어가는 국면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은행 업종이 최근에 보시면은 역시 건설과 철강 업종과 더불어서 상당히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의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관련된 레포트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은행 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짤지 일단 호재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업종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한 데는 역시 이익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은행 업종은 보시면 원래 이익이 상당히 박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은행 업종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라는 부분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은행 업종들은 선도적으로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기저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인데요. 가장 큰 이유를 보시면은 최근에 시중의 거리를 돌아다녀 보시면은 예전처럼 은행을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 영업 점포 수도 상당히 줄었고요. 또 1층보다는 2층에 입점하는 은행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비용을 상당 부분 감소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이제 구조조정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최근에 한 2, 3년간 은행에서 영업이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 등이 상당히 지출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이런 일회용 구조조정 비용도 상당히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늘어났는데, 여기에 최근에 기업 대출과 관련된 대손 충당금도 상당히 낮아져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은 부도나는 뭐 기업에 대한 뉴스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이 받는 데미지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도 상당히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나는 측면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시면은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들 보면 최근에 PBR이 0.4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보여주는데요. 신한지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0.34대 초반에서 PBR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권 PBR은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쓰이는 척도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이제 우리가 IMF 때도 PBR이 0.4 이하, 0.3 초반대와 0.3 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지난번 금융위기 때도 0.4 이하로 떨어지면서 바닥권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점을 보신다면 크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데미지가 있을 때도 은행권 PBR 0.4 이하는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어 왔는데요. 최근에 은행권 PBR의 0.4를 하회하면서 바닥론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 상당히 가격이 싸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저평가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데를 보신다면 저평가 메리트가 역시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은행들이 최근에 나아진 영업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5%에서 6%대인데 이걸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최고 15%에 육박할 정도로 배당 매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과 저평가 매력 그리고 영업이익 개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좋고요. 반면에 이 지금 현재 약점을 좀 보시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서 예대 마진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 영업이익은 바로 이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은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 마진 차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구조에서는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바로 이 외국인들의 지분 감소인데요. 원래 은행 업종들은 대부분 70% 이상대의 외국인 지분을 강하게 보여줬는데 최근에 은행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70% 대부분 하회하면서 60% 중후반 초반대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낮아지는 모습,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은행 업종에 대한 약간 비관론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호재와 악재를 좀 같이 보신다면은 역시 지금 현재 은행 업종에 접근하는 방법은 기술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당히 지지 저항선에서 차트를 보시면은 1차적으로 저항선에 지금 다다르는 모습인데 기술적인 대응을 하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만약 펀더멘탈의 기초에서 좀 보신다면은 역시 금리 인하 시기에 예대 마진이 축소되는 부분
부분을 꼭 상기를 하시면서 기술적 접근에 유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오늘 330 종목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레이언스인데요.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이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바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텍에서 엑스레이 관련된 사업 부분만 떨어져 나서 새로 나온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330 종목들은 항상 펀더멘탈과 함께 모멘텀이 항상 같이 붙는 종목인데 역시 레이언스도 펀더멘탈이 탄탄한 종목입니다. 기존에 엑스레이 사업 부분에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부분으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성장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고요. 특히 이 엑스레이, 디지털 엑스레이 관련된 디텍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치과용 보철 재료와 관련돼서도 역시 성장 모멘텀이 붙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 소재 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역시 이 치과 보철 재료도 우리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붙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적도 꾸준하게 전가되고 있고요. 저평가 매수도 큰데 잠깐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모습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017년 1000억대 초반에서 지금 2019년 1228억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PER을 보시면은 10.33배 올해 예상이 되는데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PBR도 보시면은 0.90으로 최근 4년 내 최저 수준으로 실적은 탄탄하게 올라가는 데 비해서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바닥권에서 차트가 기술적으로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쌍바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붙으면서 저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매집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바닥권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시점에서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신다면 펀더멘탈과 성장 모멘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레이언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방송 외에도 이주환 멘토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검색창에 내일의 종목 330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언제든 이야기 나눠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